The first step is really documentation. So things like personal statements. 안녕하세요. 저는 공맵 멘토 윤세라입니다. 저는 8년 동안 해외에서 국제학교 생활을 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졸업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국제통상학과로 석사 과정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밟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오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특히 이제 국제학교에는 그 현지 학교나 아니면 좀 이제 로컬 그 교육과정 말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교육과정을 밟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International School Manila, 마닐라 국제학부에서 8년 동안 재학을 하였는데 거기서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제 국제 수능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짜 핵빡센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든지 이제 입시라는 거는 되게 개인적이고 생각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이제 8년 동안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이제 외국에서 산다는 거에 대한 피로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해외 대학교가 학비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제 훗날 어느 진로를 택할지에 대한 그런 방향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저한테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제학부 자체가 되게 커리큘럼이 국제화되어 있고 다양한 배경이나 또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곳이고 또 제일 중요하게 국제학부의 아웃풋이 되게 좋다는 점,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점, 이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국제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어떻게 국내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나 IB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한국 대학 입시랑 되게 잘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스카이나 아니면 카이스트를 포함한 국내 명문대들이 이미 IB 디플로마 점수를 많이 반영하고 많이 평가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대학을 준비할 때 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국내 대학교, 특히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진짜 골고루 반영하기로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성적이나 내신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교내 활동, 교회 활동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학교에서 뭐 스포츠를 했다, 악기를 연주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뭐 디베이트, 토론을 했다, 특히 이제 국제학교에서 되게 많이 하는 MUN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활용하셔서 교내 활동 이제 증빙서류 같은 거를 제출하면은 그게 골고루 두루두루 잘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 지원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해외 대학을 준비할 때 보는 SAT나 뭐 SAT Subject Test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또 꼭 국제학부에 필요한 점수가 토플 또는 토익 또는 탭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대학교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닐라 국제학교에서 뭐 봉사활동위원회 임원진도 했었고 토론 클럽의 회장도 했었고 또 국내나 아니면 국제 토론 대회에서 있었던 입상 결과도 좀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이제 National Honor Society (NHS라고) 하는 활동도 했고 또 Spanish Honor Society라는 곳에서 부회장도 했었고 뭐 밴드도 했었고 교내 그 매거진에서 이제 기자 같은 활동도 했었고 또 뭐 Global Issues Network라는 이제 GIN이라는 되게 큰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주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막학기에 여름 단기 인턴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그 활동을 기재했던 생각이 나고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거를 했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지, 또 내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자라면서 목격했던 빈곤, 저성장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왜 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인턴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진짜 스토리를 진짜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잘 풀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학교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다행히도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기회나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잘 활용하시고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그 증빙 자료 제출할 때 정말 별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진짜 뭐니 해도 그 서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니면 교내 활동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교내 활동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뭐 Certificate of Participation이라고 증빙 자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딴 데 처박아 두거나 버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보관을 하시면 나중에 이것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해 두시고,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보지만 교내 활동이랑 교회 활동을 되게 많이 평가한다고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랑 GPA 외에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활동을 열심히 해두시는 게 나중에 서류 제출을 할 때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외거나 아니면은 국제학교에서 오면은 또 추천서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 추천서도 저희가 다른 친구들이 받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졸업 이후에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개 영국 대학교나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enior year 이제 12월 달에 거의 데드라인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3월에 발표가 나오고 저희가 5월에 졸업을 하는데 국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입시 지원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텀이 조금 애매하게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셔서 나중에 졸업 이후에 되게 귀찮게 번거롭게 갑자기 선생님한테 이메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드라인들을 먼저 알아두시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추천서를 받을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내 대학교 아니면 한국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데드라인은 이렇고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귀찮으시겠지만 계속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추천서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전략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에 패닉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서류만큼 중요한 것도 이제 시험 성적이겠죠. 이 시험 성적들이 예를 들면 뭐 SAT, 아니면 SAT Subject Test, 아니면 이제 교육 과정에 따른 AP Tests 또는 IB Score, 그리고 나중에 국내 국제학부에 중요한 TOEFL, TOEIC, TEPS 이런 시험 성적들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어차피 해외 대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국제학교에 다니면 꽤 쉽게 공부를 하거나 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들이라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별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미국 대학을 지원하려고 준비하였던 것들이 나중에는 국내 대학교로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국제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해외고에서 졸업을 하고 오는 학생들은 특히 국내 대학교에서 이런 시험 성적들을 되게 많이 평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명심해 두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귀국 전후 비교과 활동인데 귀국 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 활동에 집중을 하시고 내신, GPA, Test Results 이런 거에 잘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후에는 진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5월 말에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9월부터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그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뭐 봉사활동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갑자기 무슨 인턴직을 하기에도 되게 짧고 애매한 시간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이 시간에는 진짜 서류 준비 그리고 서류 제출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서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면접 준비와 에세이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국제 이슈나 아니면 국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좀 current events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에세이를 써보고 모의 면접을 돌려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제학교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교육과정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던 한국 학생이 어떻게 하면 국내 대학에 입시를 하는지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교는 어떤 곳인지,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교의 새내기 학생들이 어떻게 천천히 고봉에 취해가는지, 이런 좀 개인적인 경험들과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